는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는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결국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절대 다른 말 쓰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내라는 체제 전복이지요. 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꿉니다. 북한 공산당이 잘 쓰는 말이 들씌워라 이겁니다. 부정선거 하지 말자고 하고 공산주의자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 내란입니까? 5.18 민주화 사건이 아니죠. 5.18도 북한 공산당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결국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절대 다른 말 살아있고 고요한 새벽에 진실이 울었네. 짐승의 입술은 거짓을 외치니 다시 이 땅을 지켜나가자.
우리처럼 대하네 바다의 용사 충무공손 곡전진 가슴에 안고 태극기 휘날리며 국토 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한국의 자손 나가자 서구국로 푸른 바다로 조국 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창가를 내치며 무쌍의 청년 헌사를 달리는 무적의 맹호 바람아 불면 불나 모두 진다 천지를 진동하는 대한해병호 나가자 서구국로 푸른 바다로 우방의 최강부대 대한해병대 기관인 검찰청이 해체됐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검찰청이 강제로 해체됐습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그 자리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신설을 저는 중공청의 신설이라 부르겠습니다. 친중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중공식 사법 독재 체계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때 저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법 시스템인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서 중공식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법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혁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공식 사법체계를 도입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한국의 기독교 우파 세력들과 야당인 국민의힘을 정치 보복으로 삼아서 숙청의 대상으로 지금 표적화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을 즉시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전선의 파이터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검사들도 자유방어 차원에서, 삼권 분립의 방어 차원에서, 법치의 방어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이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폭정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게 어째서죄인가? 이재명 직격한 드론 사령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일 것입니다. 북한이 드론 5대로 용산을 정찰한 도발은 잊은 채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에는 오히려 특검이 나서 이적죄로 처벌하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지난 17일 서울고검에서 무려 14시간의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작심한 듯 취재진 앞에서 군사작전이 형사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군사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군사작전을 이적죄로 몰아가는 현 정권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위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 연평도 사태만 봐도 전면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발 유도 프레임을 씌우는 건 과도하다. 바로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꼬집은 뒤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6.25 바로 직전에 이북에서는 성당에 있는 독일 수녀님들하고 다 잡아갔어. 그래서 수녀님이 돌아갔다는 소리를 이제 듣고 감옥소에서 우물이었어요. 우물에서 이제 그 당시 총알이 모자라니까 도끼를 그냥 찍어 죽였다 그러는데 우리 수녀가 마지막 주에 돌아가서 해가지고 굉장히 불어나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는데 너무 불어나가지고 활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수녀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빡빡 밟아가지고 그냥 악취를 밀어넣어가지고 이제 장례 치렀죠. 이마에 도끼 이제 지금 자주근을 박고 그래서 그 수녀님이 피난을 가다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은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모지게 죽여요. 우파 국민들께서 진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는 시작이 됐거든요.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야 되고 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물려줘야 되고 자유 통일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으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뭐 우리 공화당에도 오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유통일당에도 가고 또 자유대학에도 가고 각자 성향에 따라서 10월 3일은 다 특히 수도권 분들이 나오셔서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에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런 문제 생겼습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판결 얼토당토하는 판결 1심까지 2년 2개월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얼토당토하는 판결 내려가지고 대법원 올려보내서 이 사달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뭘 더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박지원과 민주당의 법사위 만행에 신동욱 의원이 폭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에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대법원 가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법원 가면 다시 100% 유죄가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
ABS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 못하게 하고 1심에서 유죄 나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면 상고 못하게 하고 그도 안 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에서 무죄 만들고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에어백 장착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대표가 되니까 안 좋네요.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는 발상 자체가 신박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요. 사법질서 흔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십시오. 이게 이런 허구 주장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을 흔든다? 이거 다 이유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이 재판 재개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법원에서 이 판결했겠습니까? 1심은 유죄인데 2심은 몽땅 무죄되는 거짓말 면죄부준 아니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사법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1심하고 2심이 정반대이니까 이걸 정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그랬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십시오.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네, 예.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예. 당장 법원에서 움직입니다. 네, 법원에서, 그렇죠. 당장 움직여요. 바람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죠. 일어나죠. 예.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시도까지 있었고, 네. 또 무슨 뭐 판사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서 그렇죠. 가장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해요. 법관평가제. 예. 네, 법관평가제. 네. 그리고 뭐 대법원 그 수 늘리는 것도 물론이고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면은 네. 야당이 장애 집회에서 어제 처음 공식화했던 것처럼 5개 재판 속행하라. 예.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속행하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공론화 시키고 예. 이제 법원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예. 서정욱 변호사에게 제가 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판사 출신 후배들도 많고 하잖아요. 예. 또 동료도 많고 네. 지금 서로 이재명 재판부에 가겠다고 막 줄을 서고 있다는 아. 그 인사할 때 예. 인사하기 전에 한 10월달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법원을 적어낸대요. 그렇죠, 그렇죠. 적어내는데 그래 내서 서울중앙지법이나 그 수원지법 가서 예. 이재명 재판 맡아보겠다 하는 네. 사람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나섰습니다. 위헌이란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 없앤다고 난리치자 드디어 역대 검찰총장들과 법무부 장관들까지 발벗고 나섰다는데 검찰은 78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위헌이다. 즉각 폐기해야 된다.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퇴직검사 모임과 검찰 동호회,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이거 위헌이란 겁니다. 3대 특검 파견 검사들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검찰로 복귀하겠다. 뭘 위해서 야근까지 했냐. 회사 없어지는 마당에 뭐를 열심히 하냐. 방통위도 없애고 검찰도 없앴는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현직 특검 파견 검사들까지 나섰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일단 검찰부터 없애고 본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아예 폐지시키는 거 아니냐. 진증건 교수가 이재명 비판하자 말 끊어버리네요. 비판을 할 때 저희가 제안한 적이 제만 있었습니까? 했죠. 저만 했죠.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 끊고 그다음에 뭡니까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을 갖다 사회자께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건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송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직 기자로서 교수님이 좀 더 이해를 높게 물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없었던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실 사람의 생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정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공정하냐고요. 그러면 막말 맨날 하는 사람 막말 맨날 해도 되는 거고 그거 비판 안 해도 되는 거고 원래 막말하는 사람이니까 비판의 여지가 없고 지금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방송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할 뿐이죠. 김정숙 여사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 그 한번 발의를 한번 해보시죠,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비의혹이 나왔을 때 거부권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까? 입장 한번 바꿔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법에 규정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처벌이 불가능한 걸 왜 특검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권력형 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걸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선동을 해버리는 거. 제가 선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명품백을 줬다는 그 채무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뇌물이라고 청탁을 했다고. 그분이 공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공작을 한 거고 누가 뇌물 준 사람이 내가 뇌물 줬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검사들이라고 처벌하고 싶겠죠. 근데 따져봤는데 법조항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봐주기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정적인 판단은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이거 집권 여당 대표가 정청래가 주제도 모르고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참던 김진 앵커가 극대노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차피 사법부가 반발해도 민주당이 설치할 거예요, 법으로. 그 자체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대법원장을 지금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사퇴를. 뭐라고 하냐면 정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 대법원장 대단하죠. 사법부 수장인데 지금 사형을 언급하면서 이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대법원장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 사형당하고 싶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요.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인 거고요. 3권은 분립이 돼 있는 겁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사형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입법부의 수장도 아니면서 일개 여당 대표가 그거는 도를 넘어섰는데요. 이거 오만한 거죠, 이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넉 달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냉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현란한 말솜씨로서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목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정부는 처음이거든요.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통합과 책임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분열과 배제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야당을 없애려고 하고 검찰도 없애고 사법부도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새롭게 재구성, 리빌딩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대법관을 늘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심제를 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게임의 규칙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대표적인 게 배임죄인데 배임죄 없애버리려고 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행위 부분을 아예 없애서 무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 지상파, 종편,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유튜브, 여러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올드 미디어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죠. 이진숙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진숙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진숙을 뽑아내어야 대한민국 방송이 장악된다. 공영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 제도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사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사장을 어떻게 앉히고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고, 이게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후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 여기서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들, 리포팅 하시는 분들도 민노총 언론노조원들 계시죠?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조합비 내고 고용 안정 받으면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만 보장이 되면 끝장입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아마 오늘 이 인터뷰나 방송이 안 나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진숙이 좋아서, 이진숙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저 법안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도 거론하셨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사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후속 취재한 것이 동아일보 사건 기자들입니다. 그렇게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의 펜대는 살아있었고 기자들의 사실 확인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 전부 어디 갔습니까? 이 악법 체제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장악되는 상황을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이 팔로드 파티에 왜 이렇게 집중할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를 하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투표지 이렇게 종이 검증하고 그리고 잉크 검증하고 이 투표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팔로드 파티라는 선거 결과 데이터에 나오는
나오는 이 이상한 알고리즘을 말하기 전에 그냥 서버라든지 아니면 각종 소프트웨어, 로그 데이터 이런 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이너하게 보이는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서버를 볼 수가 없고 각종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서버를 관리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느냐? 그게 바로 다산그룹이죠. 다산그룹.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충전 하늘 보며 힘껏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국민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민주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느냐 주고 이 강산 뭉치는 거리지 바다시고도 흘러간 내 청춘 푸른 곳에 실려 올라오는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로 말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입니다 좋은 것 이것도냐 말란 것 그것도냐 아서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이 팔로드 파티에 왜 이렇게 집중할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를 하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투표지 이렇게 종이 검증하고 그리고 잉크 검증하고 이 투표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팔로드 파티라는 선거 결과 데이터에 나오는 이 이상한 알고리즘을 말하기 전에 그냥 서버라든지 아니면 각종 소프트웨어, 로그 데이터 이런 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이너하게 보이는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서버를 볼 수가 없고 각종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서버를 관리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느냐? 그게 바로 다산그룹이죠. 다산그룹.
자, 이것으로 자유대학의 밴드 이름 아스팔트.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빨리 꺼져라. 장게 붙게 장게 붙게 장게 빨리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조국 국민의힘께 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된다고? 야, 네가 나가라. 공정위를 다 깨버린 이 조국이란 이런 막대먹은 인간 범죄자 새끼가 돌아다니는 자체가 여러분 절대로 전환기를 막을 겁니다. 조국이 다음에 어떤 선거에 나가더라도 저는 반드시 낙선운동 전개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2030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은 범죄자 새끼가 다시 또 뭐지 나온다고? 저는 전 국민들께 전향 뉴스를 통해 알릴 겁니다. 조국이 문영배 이런 인간들 얼굴 쳐들고 다니는 걸 저는 절대 못 보겠습니다. 똘똘 뭉친 100만 명 우리 만듭시다. 전환뉴스는요. 그래야 힘이 됩니다. 전환규처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서러움 당해보고 절대 이런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저처럼 힘없는 집안에 자라본 사람은 그 서러움을 압니다. 뭐 잘못이 자살은 괜찮은데 부정하게 남한테 상처 주고 공정을 깨버린 이런 것은 저는 용서 못하기 이 뜻입니다. 제 조국이라는 인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전환이 어떻게 할지.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시고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그 칸타 보컬 스튜디오 저걸 저희들이 이렇게 논평을 한다라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 정말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투쟁해야지 막아낼 수 있다. 여기 제가 종종 말했던 것인데 How Democracies Die라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국민들이 투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없다. 왜? 내가 가진 힘을 다 정치인들에게 이양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싸워야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정치인들이 빠르게 깨어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거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정권 폭주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체제 무너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싸워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그에 따른 국민연금 인상, 건보료 인상,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실업급여가 돈이 나가지고 잔고가 하나도 없답니다. 정부인한테 돈 나눠준다고 국가 부채는 천정분명 늘어났는데 이 빚 누가 갚는지 알면서 이 정부는 청년들에게 죽으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른들이 죽어야면 청년들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게 싸울 거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울 겁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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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막을 순 없다. 이 자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 나도 모르게 눈이 오나 아비가 오나 우리 막을 순 없다. 이 자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 나도 모르게 아비가 오나 우리 막을 순 없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지상파 종편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유튜브 여러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올드 미디어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죠. 이진숙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진숙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진숙을 뽑아내어야 대한민국 방송이 장악된다. 공영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 제도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사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사장을 어떻게 앉히고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고 이게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후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 여기서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들 리포팅 하시는 분들도 민노총 언론노조원들 계시죠?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조합비 내고 고용 안정 받으면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만 보장이 되면 끝장입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아마 오늘 이 인터뷰나 방송이 안 나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진숙이 좋아서 이진숙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저 법안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도 거론하셨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사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후속 취재한 것이 동아일보 사건 기자들입니다. 그렇게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의 펜대는 살아있었고 기자들의 사실 확인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 전부 어디 갔습니까? 이 악법 체제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장악되는 상황을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파 국민들께서 진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는 시작이 됐거든요.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야 되고 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물려줘야 되고 자유 통일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으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뭐 우리 공화당에도 오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유통일당에도 가고 또 자유대학에도 가고 각자 성향에 따라서 10월 3일은 다 특히 수도권 분들이 나오셔서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대통령 주권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신들 스스로 뭘 하겠다 절대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지금 구조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고민들 좀 하셔서 이 사회주의의 길목에 들어가는 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막을 거냐. 최소한도로 사회주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입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다. 제로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뜨려가지고 국민 여론이 너가 가는 길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으로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전투력이 싸우더라고. 그런데 국민의힘 107명이 그중에서 한 20명은 벌써 한동훈계라 해가지고 다 고개 빼답하게 돌리가 있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안 해. 제가 볼 때는 107명이라도 좀 똘똘 뭉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정리를 빨리 해라. 무시를 해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리를 하든지. 양당 간에 내부도 정리 못하고 바깥은 괴물 같은 집단들이 지금 싸우고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 공격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공격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공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늦었다 생각하지만은 늦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보이콧 차이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젖발들이 있어요. 야, 젖발들! 뒷배기 찢어져 외쳐봅시다. 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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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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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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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오시는 날만 내려도 우리는 우리 막을 수 없다. 한 번 더 그래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만 내려도 우리 막을 수 없다. 저는 중국놈들 빼지하고 구호를 외쳐야 잡겠습니다. 말씀에 구호라고 하는데 선두에 계신 분들이 소리를 크게 외쳐 뒤에 분들이 나갈 수 있어요. 자, 외쳐볼게요. Get ou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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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이제 백현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옹벽에다가 50억짜리 옹벽 옆에다 아파트 지은 사건. 그때 어느 시민단체가 이게 사업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낸 시민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 사무국장이 김현지예요. 한마디로 짜고 쳤다는 얘기죠. 이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대장동에 또 부동산 소유하고 있거든요. 평생 모아도 그 모을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차명재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집사 노릇을 하면서 집사는 다 알잖아요. 제가 무슨 불법했는지 뭐 했는지 그거 다 알고 실제는 그 불법행위 상당 부분 또 가담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꽁꽁꽁꽁 감춰둬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거고 우리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두운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천광상원의 대통령이 웬 말입니까? 그래 뽑아준 것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고 있는 세대 억압, 이념 억압에 대해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10대, 20대, 30대 저희 세대가 느끼고 있는 세대 억압, 저희는 교실에서부터 이미 그걸 당해왔던 세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겠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옳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낙인 찍기나 마녀사냥으로 협박을 하고 있고요. 멸공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경찰관을 징계를 한다거나 국가대표 선수를 공개적으로 표적 삼아서 마녀사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건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대 헤게모니와 이념 헤게모니 속에서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이 여론은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은 저는 뉴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성 정치권의 문법으로는 절대 풀 수 없을, 네, 그리고 40대 정치인들이 대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정말 안타까운 게요, 586 세대들이 본인 자녀들 대입 취업시켜야 돼서 여러 가지 전형이나 제도를 조작을 했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다 걷어차고 없애버렸거든요. 본인의 실력과 능력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부모가 586 기득권이냐 아니냐, 그들과 얼마나 많은 친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시작점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져 버렸고요. 사법고시도 없어진 시대였고 그들이 행정고시도 없애려고 했고요. 외무고시도 없어졌죠 지금. 그리고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이나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거. 너 극우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선생님이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도 뭐 상사가 민주당 칭찬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뭐 찍힌다거나 이런 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요, 일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정치 병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항상 김어준 방송 보시는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강요를 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정말 공론화되어야 할 상식은 매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금기를 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대법원 가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법원 가면 다시 100% 유죄가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BS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 못하게 하고, 1심에서 유죄 나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면 상고 못하게 하고, 그도 안 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에서 무죄 만들고,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에어백 장착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대표가 되니까 안 좋네요.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는 발상 자체가 신박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시에 공개한 영상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민주당의 폭거를 예견한 것 같은데 공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 맞습니까 이거? 저희를 질책하실 자격이 됩니까 지금? 나경원 간사 대란 말을 하는 그런 자격 됩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의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런 문제 생겼습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판결 얼토당토하는 판결 1심까지 2년 2개월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얼토당토하는 판결 내려가지고 대법원 올려보내서 이 사달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자, 우리 원내 주적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계엄을 통해 알게 된 우리의 더 강한 적 누굽니까? 사랑해! 작게 붓게 작게 붓게 작게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작게 붓게
Do not wait for the communization of South Korea to become full-fledged an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to be a communist unification u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North Korea. Do not wait until that day. Then, the U.S. security posture and geo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will be severely compromised, and the U.S. will have a much harder fight on its hands to lead and to save the free world. I believe the U.S. leadership and the U.S. people are starting to wake up, starting to understand more of these things. And as Charlie Kirk said in his last message abroad in South Korea, that if he knows the United States, 이진숙을 뽑아내어야 대한민국 방송이 장악된다. 공영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 제도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사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사장을 어떻게 앉히고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고 이게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후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 여기서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들, 리포팅 하시는 분들도 민노총 언론노조원들 계시죠?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조합비 내고 고용 안정 받으면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만 보장이 되면 끝장입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아마 오늘 이 인터뷰나 방송도 방송이 안 나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진숙이 좋아서 이진숙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저 법안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도 거론하셨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도한 사람이 이진숙을 뽑아내어야 대한민국 방송이 장악된다. 공영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 제도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사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사장을 어떻게 앉히고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고 이게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후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 여기서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들, 리포팅 하시는 분들도 민노총 언론노조원들 계시죠?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어나가는데 거기 조합비 내고 고용 안정 받으면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만 보장이 되면 끝장입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아마 오늘 이 인터뷰나 방송도 방송이 안 나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 파괴를 막아내자는 설명운동입니다.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밀지 마. 왜? 밀지 마. 왜?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안 돼요. 하지 마요.
선배님은 빠지시라니까요.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뭘 더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박지원과 민주당의 법사위 만행에 신동욱 의원이 폭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의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신동욱 의원 힘내라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경남도구나 깃발을 들어오십니다. 행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행진 오늘도 안전하게 잘 끝났죠? 행진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경찰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오늘 연사하시는 분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나요? 진영씨 대표 뭐하세요? 연사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연사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칭 좌파 진보 세대에 나는 한번 진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 선거부터가 부정선거로 올라오셨고 국회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이재명 정부의 사법 장악 이 모든 것들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 공산당 농기에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간첩들을 가만히 두는 것도 모자라서 중국이 무비자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안을 무너뜨리면 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좁하고 빨아주는 자칭 좌파놈들, 진보 세력들, 이게 진짜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저깁니까? 이게 무슨 좌파고 진보입니까? 그냥 종북 세력이고 빨갱이 놈들이지. 그리고 이 거리를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들고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이
정동영 친북 발언으로 재조명 중인 100억대 CEO 탈북민 기자회견인데요. 내 딸이 2살이 될 때까지 따뜻한 집에서 한번 채워보지 못했으며 옷 한 벌, 아니 뽀송뽀송하게 마른 기저귀 한번 채워보지 못하고 끝내 매매로 남이 나라 땅에 개돼지 마냥 팔려가는 아픔을 당해본 엄마로서 꼭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소똥의 요물콩을 골라서 입에 넣어줘야 하는 아픔을 당신들은 겪어봤냐고. 나는 내 남편에게 늘 유언장 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언제든지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잿가루를 뿌리지 말고 나무 밑에 통째로 묻어달라. 그 잿가루가 바람에 떠돌다가 북한으로 날아갈까봐 나는 죽어서도 가기 싫은 것이 북한이요, 지금도 꿈속에서 가기 싫은 것도 북한이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탈북자들과 자유를 찾아오다 죽은 영혼들과 굶어 죽은 300만의 영혼들 앞에서 함부로 북한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는 100억대 CEO가 되셨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출연하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이거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정동영이 탈북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서 북향민으로 명칭을 바꾸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정동영 장관은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는 위협이랍니다. 통일부에 나가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다시 탈북민 명칭 변경하는 데에 수억씩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텐데 어떤 데에다가 깜깜이 여론조사를 맡기고 깜깜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꼭 받아야 되는지, 북한이 원하는 그런 탈북민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차라리 북한에 가서 장관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탈북민 사회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탈북민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거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거를 정동영 장관이 직접 앞장에 서서 하면 북한에서 뭐 지분이라도 준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논평을 한다라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 정말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투쟁해야지 막아낼 수 있다. 여기 제가 종종 말했던 것인데, How Democracies Die라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국민들이 투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없다. 왜? 내가 가진 힘을 다 정치인들에게 이양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싸워야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정치인들이 빠르게 깨어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거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정권 폭주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체제 무너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추석 때 무슨 방패를 들고 나와요? 아니 너희들 힘들잖아. 대명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방패를 좀 빼라 그래. 여기 아는 애들밖에 없어. 힘 약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뭔 방패를 들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는 범죄자와 반미주의 주사파가 설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작금의 이 나라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범죄주권 국가라는 유례가 없는 국격의 실종 시대를 맞이했음을 깨탄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원망을 받아나가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협박하여 있는 죄도 없애버리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를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순교의 무기를 들고 뛰쳐나올 수밖에.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때 북한에 대해 항복 문서였던 9.19 군사 합의서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노란봉투법,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파괴하여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가야겠다는 엄중한 발상이다. 즉각 중지하길 촉구한다. 해군 연결식에서 UDT 대원들이 고인이 담긴 운구를 막아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곧이어 운구를 둘러싸 목매어 군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대원들의 뜻이었는데 그 시신은 바로 UDT의 전설 한주호 준이었습니다. 무려 35년간 UDT에 근무한 그는 2010년 북한이 발사한 어뢰로 천안함이 피격당하고 침몰하자 아들 같은 이들이 바닷속에 있다며 출동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구조작전에 참여했죠. 53살 그는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백령도의 강한 조류에 맞서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했고 심지어 수심 20m 이상이면 심해 잠수복을 입었어야 했지만 이것도 늦어져 잠수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는 몸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은 맞지만 자식 같은 애들이 물 아래 있다고 말하며 잠수를 이어갔고 결국 감압병으로 실신하여 치료를 받다가 순직하였죠. 모두가 목 놓아 부르는 군가에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존경받는 군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된 소신이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해도 되나? 전 공영방송을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김진 앵커는 MBC, KBS, YTN이 왜 필요하냐며 소신 발언을 하는데 방송이 이 국가나 특정 권력의 손에 장악될 수 있는 여지를 왜 두는 거죠? 다 민영화해도 되잖아요. 공영방송을 두는 이유는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이건 국가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공중파를 배분해줬을 때 공영방송이 생기는 거죠. MBC도 그렇게 반공영, 반민영의 형태가 됐는데 여전히 공적 자산이. 근데 지금은 공중파를 쓰지 않아요. 유선 케이블 시장으로 다 바뀌었고 유선 케이블도 쓰지 않잖아요. 모바일로 다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위성으로 새틀라이트 하기 때문에 이미 민영방송의 시대로 장비들은 발전되어 있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안테나로 방송을 잡아보던 시절의 개념에 있거든요. 굳이 KBS와 MBC, YTN 등을 국가가 맨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악인이 아니니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대신 그 방송들이 공적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의 선택이 맡기면 되는 거죠. 굳이 굉장히 오래된 유산이거든요. 공중파라는 게. 누가 안테나로 요즘 방송. 그런 흑자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후보자님 정가 몇 번입니까? 시간 갑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3번. 네, 정가 3범이죠.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재 강요 내각의 총 7명이 이미 정과자입니다. 그런데 탑 7이죠.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탑 8가 됩니다. 정과자 내각이죠. 정과자 정부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정과가 총 22범이 됩니다. 그래도 후보자가 빠지면은 20범은 안 되겠죠. 19범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 정가 3범인 거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정가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정과자 탑 7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거취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